이걸 냈어 그냥. 이게 흙이 이게 흙이 나오네. 아직까지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은 찾지 못했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한동안 원인을 몰라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원도 춘천에서도 원인모를 붉은 수돗물이 쏟아져 나와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춘천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신부급 일대 붉은 수돗물이 나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해당 게시글에 나온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정집은 물론 인근 어린이집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주 붉은색은 아니었지만 육안으로도 탁해진 수돗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는 훨씬 더 짙은 색깔이었었어요. 신부급 일대 마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수돗물. 제작진이 찾아간 현장은 정체 모를 탁한 수돗물로 인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탁한 수돗물로 식사 준비도 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데요. 혹시 이게 왜 그런지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아니 나 처음 보니까. 지금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저 저녁 준비하려고 해보니까 이러네. 이거 가지고는 뭐 음식도 못 시키시고. 이거 어떻게 이물을 어떻게 믿으면? 이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깡지를 이게 이렇게 됐죠? 이게 흙이 이게 흙이 나오네. 일부 주민들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험 받고 왔던 거예요. 아니 전번에도 그랬대요. 저번에도 그랬대요. 예, 전번이 두 번째네. 처음이 아니라 전번에도 한 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흙탕물처럼 뿌연 수돗물.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주민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아니 아까 낮에 3시쯤에 왔을 땐 괜찮았어요. 그냥 흐리하게 물이 약간 맑으니 했는데 어머 하고 나니까 끼날래가 우리 이불이 다. 신고를 받은 춘천시에서도 급히 직원을 출동시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주변에 막 수도 관계된 공사라든가 뭐 전혀 없었는데도 지금 원인 모르게 이렇게 적수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원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렇게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물을 빼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거 열어놔야 되나요? 일단은 신북 이론에 공급되는 본관로에 있는 걸 일단 퇴소를 일단 다 해야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정확히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어요. 관계자도 바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합니다. 거기서 나와요? 거기 담당 옆에 거 알았어요.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참여 쪽으로. 지금 초등학교 쪽도 그렇다고. 네. 계속 업무 보시겠네요.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직원들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엿새 뒤 춘천시에서 그 원인과 조치 상황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피해는 신부급을 포함한 3개의 마을에 걸쳐 발생. 총 2,100세대와 8개 부대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발생 원인으로는 외부 충격은 없었고 배수 본관에 있는 이물질이 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에서 제공한 붉은 수돗물 분석 결과 한 곳에서 신경,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망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재검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춘천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그 사태 발생 이후에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 그 인천처럼 수계 전환이 있었는지 또는 밸브 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그 시에서 추진한 외에 별도의 뭐 다른 큰 공사들이 있었는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별도의 그런 사업은 없었던 거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원인은 수자원공사랑 협의해서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은 찾지 못했고 발생된 이후에 신속히 배제를 해서 약 한 3일 만에 정상화를 시킨 단계입니다. 제작진은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준현 교수를 만나 수돗물이 오염되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저께까지 멀쩡하던 물이 뭐 상수 원수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어떤 시설물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배관 속 이물질 탈락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배관 안에 쌓인 불순물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수돗물에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전국을 뒤흔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경우 수돗물 공급 체계 전환 공사 중 무리한 수압 변경으로 배관 안 이물질이 흘러나온 건데요. 하지만 춘천의 경우 압력이나 빠른 유속 등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 그렇다면 다른 오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먼저 수돗물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취수원에서 전달된 물은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고 깨끗해진 물은 다시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돗물 오염 요인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취수원의 오염과 정수 처리 과정. 두 번째는 앞선 사례와 같은 상수도관 문제입니다. 먼저 정수 처리 과정의 문제는 없는 걸까요? 직접 춘천의 한 정수장을 찾아가 정수 과정을 확인해보고 관계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 한정된 물만 공급되게 돼 있고 저희가 수질 검사한 결과는 매월 그 종료되기 1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그 상수도 종합 시스템이라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그 종합 시스템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적합 판정 받은 물만을 공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춘천의 정수장 수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 과정에서의 문제였을까요? 보통은 이제 지하 저장 탱크나 아니면은 이제 관 같은 데 누수되는 데가 일반 관에서보다는 재질이 변하는 부분 혹은 이게 이제 다른 뭐 밸브라든지 이런 시설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소위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요. 누수가 일어나면은 거꾸로 오염 물질이 글로 또 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용가라고 각 가정에서 물을 쓰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쓰고 어떤 가정에서는 안 쓰다 보면은 그 쓰는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현재로서 가장 큰 가능성은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수관. 도내 상수도관 가운데 30년을 초과한 노후관은 전체 23.2%로 전국 평균인 1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오는 2028년까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밝혔는데요. 각 지자체에선 예산 문제로 다소 더디지만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체 관로를 노후된 관로를 교체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러한 노후관 교체 사업은 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매년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으나 노후화되는 구간에 비해서 교체하는 양이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에 대한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춘천 신부급 일대를 혼란에 빠뜨린 붉은 수돗물. 속시원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건 발생 며칠 후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피해 지역은 물론 다른 주거 지역 2군데를 방문해 직접 수질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연 우리 집 수돗물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신부급 어린이집을 비롯해 신축, 오래된 아파트의 수질 검사를 실시한 제작진. 단순 오염 정도를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TDS 미터를 사용해 물속에 용해된 무기화학물질 정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물탱크가 있는 신축 아파트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TDS 수치 36.3 ppm으로 비교적 맑은 수질로 나타났고요. 상수도 직수를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신축 아파트의 물탱크 수치와 같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붉은 수돗물이 나왔던 신부급의 어린이집. TDS 수치가 두 곳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 화장실이 아닌 주방에서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여기 총 용존 고용물이라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 수치가 되는데 여기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수질 뭐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수도관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거를 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수도관에서 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탱크가 없으니까는. 붉은 수돗물 나올 때 얘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사용을 해도 괜찮다 이후에는 뭐 이런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받은 건 없어요. 여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물이 밖에 색깔은 바뀌어서 이제 맑아졌는데도 사용하기가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수기물로 세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해당 어린이집의 아니, 경우 지금 이게 정수기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운 상황인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에 매뉴얼 등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후속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작진은 보다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앞서 방문한 3군데 수돗물을 채취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요. 3곳 모두 먹는 물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만 수중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짐작하는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의 경우 신부급 어린이집이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알루미늄도 소량 검출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춘천시 전체 상수원수 수질이 좋으니까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어린이집은 안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나타난 수질은 보면은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은 높게 나온 거고요. 그건 오히려 서울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보다도.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돼요. 오래된 가정집의 경우 내부 배관 청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속 상수도관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관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래전부터 이어진 현재 문어발식 상수도 시스템은 수질 관리와 오염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에서는 누수 관리 시스템의 대안으로 상수도 블록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각 지자체별 상수도 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블록화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오래전 설계된 기존 우리나라 수도관은 복잡하고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어 관리가 참 어려웠는데요.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을 통해 수도관을 단위 구역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록을 이제 만들게 되면 그 블록을 위치한 곳의 수압, 뭐 수원 등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또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적정 수압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어떤 관이 이제 충격을 받거나 피로를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조정을 해서 향후 관이 이제 좀 노후화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전문가는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누수를 줄이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수관망 시설 고치다 보면은 이런 문제 생겨요. 물이 평형 상태, 즉 한꺼번에 꽉 차가지고 흐른다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도 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수원을 바꾼다든지 혹은 상수관론의 배수지라든지 어떤 시설 구조물을 크게 바꾸게 되면은 그게 영향을 줘요. 자, 그렇다면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반드시 중요한 건 전문가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설계를 제대로 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돼요. 저는 구축이 돼 있는데 상수도 블록화 사업과 더불어 예측 운영이 가능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시공부터 현장 조사, 그리고 예측과 위기 관리가 모두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지금 지구 기후 변화 때문에 막 폭우가 오고 안 오고 막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급격하게 변할 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관련 이론이라든지 또는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 또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계측 장비, 뭐 운영 관리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이야기해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생긴 일인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과 함께 사용자와의 소통이 시급해 보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맑은 수돗물을 자랑하는 춘천시. 지난달 자체 수돗물 브랜드 봄내음을 만들고 정수기 대신 수돗물을 이용해달라며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더 명확한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